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정말 세상엔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나는구나 하고 생각은 해봤지만 제 주변에서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현재 이혼녀로 혼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저와 신랑은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 만났음에도 먼저 말을 걸어주고 어색하지 않게 배려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점은 신랑이 섬세하고 매너가 좋다는 점이었는데 제가 갑각류 알러지가 있어서 먹지 못하는 것을 알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 메뉴에 갑각류가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줘요. 제가 갑각류 알러지가 있다고 말을 하고 며칠 뒤 길거리에 오뎅이 있어서 신랑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국물을 낼 때 게를 많이 사용하니까 안 먹고 옆에서 염통 꼬지나 먹을까 하고 서 있었는데 사장님께 혹시 이 음식 중에 꽃게나 새우 같은 게 들어간 게 있냐고 물었고 역시나 국물을 낼 때 게를 사용했다고 해서 저는 염통만 먹었지만 먼저 물어봐주는 신랑의 자상한 모습에 더욱 마음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랑과 연애를 하고 친해지게 되고 난 이후에 신랑이 친한 지인들을 몇 명 소개시켜 줬는데 그 자리에서 신랑의 여사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쩐지 몇 명의 남자친구들 사이에 혼자 서 있는 그 여사친이 저는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신랑의 땡알 친구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데 사실 여자들끼리 땡알 친구니 이런 단어 잘 쓰지 않는데 단어도 마음에 들지 않고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본인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그 여사친이 선을 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랑은 멀리서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땡땡이랑 친하게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모임 나오는 친구들 중에 혼자 여자라서 심심했을 텐데 잘 됐다고 말하면서요. 그 이후로도 모임이 있었지만 저는 그 여자가 불편해서 신랑의 모임 자리에 잘 나가지 않았고 남편과의 연애는 무난하게 잘 이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 후 8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당일에도 제가 예민해서 그 친구가 미워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얀 색깔의 살랑거리는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그 여자는 친구들 사이에서 마치 여왕이라도 되는 듯이 팔짱을 끼고 저희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갔습니다. 무슨 제가 그 여자의 남자를 뺏는 것도 아닌데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니 결혼식 할 때 실수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했고 뒷부리를 가서도 신랑 근처에서 알짱거리는 그 여자가 혹시 신랑을 좋아하나 싶어서 결혼 첫날부터 마음 졸였어요. 사실 제가 찝찝해해서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랑은 그 친구를 중학교 때부터 봐서 아는데 그럴 리 없다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정 찝찝해하면 본인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나마 남자친구라도 있으면 좀 덜하지 않을까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신랑이 소개해준 직장 동료와 그 여자가 마음이 잘 맞아서 사귀게 되었고 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 여자가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는 신랑에게 부쩍 연락이 와서 같이 캠핑을 가자느니 커플 데이트를 하자고 말을 하는 날이 많아졌고 신랑도 서로 짝이 있는데 걱정될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같이 근처 캠핑장으로 캠핑을 가게 되었습니다. 캠핑이라는 게 아무래도 텐트도 쳐야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해도 준비할 게 일반 펜션보다는 일이 많다 보니 그 여자와 겹치는 일이 많았는데 같이 식사 준비를 위해서 쌈채소랑 마늘 등 재료를 씻고 있는데 그 여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땡땡이가 결혼하고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아, 요즘 저녁에 야식을 먹었더니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계속 살 빼는 중이에요. 땡땡이 예전엔 살 빼봤는데 그때보다 살 좀 있는 게 나은데. 뭐 본인이 뺀다 하니 어쩌겠어요? 그래도 이제 결혼하셨는데 땡땡이 신경 써주셔야죠. 땡땡이 못나지면 이제 와이프분 흉볼 텐데. 흉 들을 정도로 뺀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는 게 다 다르니까요. 아, 그리고
땡땡이 제가 예전 여자친구들도 싹 알고 있으니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말씀드릴게요. 부부 사이에는 비밀 같은 건 없다고들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뒤돌아 나가는데 정말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무슨 중전이 아이를 못 낳아 데려온 척 같은 느낌이랄까? 제가 모르는 신랑의 과거 이야기들과 정보로 저를 무시하는 느낌도 들고, 저에게 결혼했는데 신랑 간수 제대로 못하면 욕먹을 거라고 경고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불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놀러를 왔으니 재미있게 놀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자리로 갔는데, 그 여자의 남자친구는 어디로 간 건지 신랑과 그 여자 둘이서 알콩달콩 고기를 불판에 올려서 굽고 있더군요. 아주 멀리서 보면 두 사람이 커플 같더라고요. 제가 근처에 온 것도 모르고 이야기하면서 신랑이 그 여자의 옆구리를 찌르질 않나, 그 여자는 깨르르 거리면서 좋아하질 않나. 기분이 상해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먹고는 기분이 좋지 않아 텐트에서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날 기분이 상해서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많이 먹기도 했고, 날씨도 추운데 있다가 따뜻한 텐트 안으로 들어오니 술이 확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자고 일어났는데 시간은 오전 10시가 다 되어가고 밖에 나와보니 그 여자 커플은 떠나고 난 뒤였습니다. 그렇게 부랴부랴 자고 있던 신랑을 깨워서 뒷정리를 하는데 자동차 옆에서 발견된 사용하고 난 땡돔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네 커플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개념도 없다 욕하면서 발로 멀리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캠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좀 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기를 꽂아두고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는데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엄청 와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번호를 잘 안 받아서 문자함에 들어갔는데 그 번호로 신랑의 여사친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가 있었습니다. 문자로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따로 만날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알겠다고 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이미 먼저 와서 커피를 먹고 있는 그 사람이 보였고 자리에 앉는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캠핑장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나세요? 아, 그날 제가 술을 좀 많이 먹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날 술 먹고 텐트에 들어가시고 나서 셋이서 술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저도 술을 많이 먹어서 모닥불 앞에서 잠이 들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상한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려서 잠에서 깼는데 주차된 자동차들 사이에서 그쪽 신랑이랑 제 여자친구랑 그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가 싶어서 몇 번을 되물어봤습니다. 저희 신랑이요? 정말로 보신 건 맞으세요? 그럼 내가 당신 신랑이 허벅지에 흉터가 있는 건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가관이었는데 혹시 두 사람이 연인 관계인 것 알고 결혼하신 건 아니시죠? 그 여자가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그래도 연인 사이일 거란 생각은 못 해봤어요. 저는 그날 그 여자 머리채 잡고 음주운전을 해서 집으로 갔는데 아무래도 이게 술 먹고 한 일이 아니라 오래된 연인 같기도 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줄은 알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실례일지 알지만 시간 되시면 산부인과 가셔서 땡병 검사 꼭 해보세요. 땡병이라는 게 관계로만 전염이 되는데 그 여자한테 전 올맞네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 남자는 자리를 떠났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다행히 관계 시 항상 땡돔을 사용해서 그런지 저는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데 기분이 너무 더럽고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잠든 신랑의 휴대폰을 열어서 봤는데 그 남자의 말처럼 두 사람이 오랜 연인 같은 내용의 카톡이 많았고 캠핑장에서 하다가 걸려서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느니 다음에는 모임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하자는 듯한 내용이 들어있더군요. 정말 이 미친 것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저는 이성을 잃고 신랑을 깨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냥 파트너라고 하더군요. 바람핀 거냐고 물었더니 그런 게 아니고 예전부터 본인 파트너였다고 합니다. 이런 저급한 단어를 제가 살면서 쓰게 될 줄이야. 마음을 준 건 아니니 바람이 아니라는 그 사람의 말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일주일을 멍하니 지냈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사람과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혼하자고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은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을 하냐고, 남자들은 원래 본능이 그렇다고 말하는데, 처음 저와 연애할 때 세심하게 제 마음을 살펴주던 그 남자가 아닌 짐승 새끼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자의 본능 따위 제가 알고 싶은 부분도 아니고 차라리 혼인신고를 안 한 게 다행이라고 제 자신을 다독이며, 저는 다른 부부들이 가장 뜨겁게 보낸다는 신혼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4년 정도가 흘렀는데 저는 최근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혼하고 아주 남자의 치가 떨려서 독신주의로 지내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일하는 제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보건소에서 이혼한 전 남편을 봤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그 인간이 A땡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그 관리 대상에 전 남편의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친구가 여기저기 이야기를 종합해본 결과 그 전 남편의 여사친은 정말 관계 안 해본 남자가 없을 정도로 다른 여자였고, 오죽하면 무슨 커뮤니티에서도 아주 유명하던 그런 여자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그 병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 병이 그렇게 제 근처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에 한번 놀랐고, 그렇게 그 둘이 같은 병에 걸려 죽게 생겼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당시 이혼을 한 것이 정말 조상님이 도왔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요. 만약 제가 그 둘의 관계를 모르고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다면 저도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소름이 돋네요. 갑자기 이렇게 뜬금포로 들려온 그것도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으로 듣게 되어 한번 사연 보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